그 제가 프롤로그에도 아까 얘기할 거라고 했던 것처럼 막상 뭐 사람은 다 뭐 얼굴도 다르고 뭐 문화권 다르고 지역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데서 같이 살아온 공감대라는 거 한번 느껴보니까 얘기가 좀 같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같은 학교를 같이 다니면은 그 평생 같은 동기다 뭐 동문이다 이런 것처럼 특히나 또 같은 비슷한 또래들 뭐랄까요. 아유 저 친구들도 결국은 우리 나이 또래 비슷한 고민 진짜 많이 하고 있네 이런 거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대표적인 게 뭐 우리도 맨날 돈 걱정이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친구들 그 학자금 대출 뭐 평생 그거 갖고 나면 뭐 갖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한 또래들 대충 우리나라가 맨날 우리도 뭐 해외주 소년이 뭐니 하는 그런 고민하는 거 다 하고 있죠. 제일 많이 느껴지는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뭐 있어요? 취직.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취직이나 좀 우리랑 다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약간 비자 문제나 약간 그런 거 많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는 군대 문제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역시 취직.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건 일종의 유학이잖아. 네. 그렇죠. 유학이 공짜는 아니잖아. 그럼 돈 들인 거잖아. 그죠? 네네. 여기 와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어쨌든 다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국으로 가든 여기서든 돈을 좀 버는 걸로 자기한테 투자한 비용만큼을 뭐 해야 된다는 거는 비슷하겠네, 그죠? 네, 맞아요. 스트레스는 다 받겠지, 당연히. 똑같아요, 진짜. 더 심해. 한국인이 어느 다른 나라를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면 그걸로써 사실 메리트가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내가 영어를 그렇지, 늘거나 그렇지. 아니면 무슨 경험이 있거나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 유학도 해봤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은 좀 애매한 것 같은 게 그 나라 사람이 한국이 좋아서 와서 유학을 했는데 한국어를 그냥 배웠다는 거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선택권이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만큼 크진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선 넘은 거 아닙니까? 맞나요? 선 넘었나요? 선 아까 잘 지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좀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한국어가 좋다, 한국 문화가 좋다 해서 그래서 오신 분들이 온 사람이 많죠?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영어 문화권이 좋다 해서 간 건 아니고 그렇지. 가서 좋아진 거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아서 왔는데 다음은 뭐지?를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온 분들도 있고 제가 요즘에 이제 대학원을 또 가서 가르쳐 보면 공통적인 그 대학원을 유학 오신 분들 특징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느끼는 건 뭐냐면은 대기업 현지 법인이 있는 나라. 그럼 한국어를 배우면은 거기 법인에 취업을 했을 경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글로벌 법인이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되게 힘든 확률이죠. 그 나라 언어도 하고 우리나라 말도 했을 경우. 근데 거의 만만치 않죠. 그래도 그거는 가능성은 있는 거지. 마치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외국계 법인에 입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경우보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K컬처가 좋아서 왔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막상 와서 좋아서 왔지만 네. 선택해서 왔으나 가서 뭐 하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생각보다 긴 계획을 갖고 온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는 이런 기업을 가야지 하고 오는 사람들은 이러면 이만큼 어려움을 갖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난 이거 배워서 여기 취직해야지 이게 있는데 좀 많은 대다수의 외국인 분들은 길게 오지 않고 한 1년, 2년 있다 가야지 했다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좋아서 오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도 국가권을 어느 정도 나누잖아요. 뭐 미주도 있고 네네. 동남아, 뭐 동부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렇게 약간 정말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은 쪽은 어느 쪽이 좀 그래도 많던가요? 그냥 본인들이 본 쪽으로 뭐 통계까지는 아니죠. 요새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다양.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없는 것 같을 정도로 다양한 것 같아요. 진짜 유럽 쪽도 너무 많고. 네. 결국은 K 그게 영향이 있긴 확실히 있어요. 어렸을 땐 또 거꾸로 TV에서 외국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왜 어릴 때 뭐 미수다라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뭐지? 그 JTBC에서 했던 거. 비정상회담. 그런 것도 어쨌든 외국인들 나오는 거고 약간 뭐랄까요? 어쨌든 현재의 TV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걸 보고는 어떤 거 느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거 말고 TV 프로그램의 스타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제가 그런 프로를 잘 보진 안 않거든요. 보니까. 보진 않는데 이제 가끔씩 이게 클립이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클립은 보게 뭐예요? 되면 유튜브에서.
그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걸 만든 사람은 정말 어떤 의도일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랑은 의도가 정말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사람은 정말 외국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만든 걸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데 만든 걸까?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외국 문화도 어느 정도 잘 아니까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 이게 되는데 그쪽은 약간 한국 문화만 아니까 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보여줄까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본인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좀 사실 젊은 층이 요즘 텔레비전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지. 보시는 분들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본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연령대분이 좀 높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의 취향이라든지 선호도를 맞춰야 되다 보니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좀 느낌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지만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방식은 노래자랑으로 하고 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그런 프로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상회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문화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렇죠. 알려주구나. 근데 예를 들어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는 문화보다는 그냥 어떤 외국인이 와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먹는 거 보여주고 뭐 한국에 어떤 거 보여주고 이거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사항은 이제 뭔가 외국하고 합쳐야 된다는 거는 있고 그러나 뭐 몸과 마음은 다르고 관심은 있고 뭐 이게 지금 막 합쳐져 있는 그런 세상 같아요. 그러나 그 시청률이 나오는 대상은 누구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고.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한국을 아예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런 뭐 신랄한 말 그대로 날 것의 리액션을 보여주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의 자꾸 짜여진 것들이 눈에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작진을 아니까 제작진대로 고충이 있더라고요. 피크로 우리 2019년도 막 이럴 때가 기생충 막 상 받고 막 이러다가 K가 막 치고 가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두 다 방콕을 하고 그러면서 뭐 K-드라마, K-팝은 더 막 빅히트를 치고 막 이런 그랬죠? 유튜브도 사실은 시청량이 늘었어요. 그때 당시가. 너무 많이 분화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K-팝, K-드라마, 뭐 K-컬처 뭐 사실은 그랬죠. K에 대한 어떤 뭐 우리나라로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이 오고 나가고 이럴 수는 없었지만 품이 좀 있다 싶기는 했어도 한참 KKK가 그랬는데 실감을 좀 했다. 아까도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좀 하긴 하셨나요? 확실히 좀 그 이후에 그 K라는 게 좀 강력해지긴 한 거 막 K 방역도 생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K인지 그들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건지가 궁금한 거야 나는. 제 생각에 제 기준에는 생각보다 정말 관심이 많다인데 그건 제 기준인데 누구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K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한국 모르는 사람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절대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그 니키, 그 독일 분이랑 인터뷰하는데 그분도 너무 K 좋고 한데 사실 독일에도 아직도 한국조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거를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저는 실제로 저도 캐나다에 있어봤고 물론 좀 오래 전이 7년, 6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한국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뭐다 해가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모두가 알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거품은 아니지만 좀 과장된 부분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BTS라고 해도 BTS가 한국 가수인지 미국의 재미 가수인지 뭐 굳이 뭐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BTS는 한국 가수인 건 알긴 알 건데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이제 BTS가 모두가 관심 있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국민이. 오케이. 그래서 모두가 알 거라는 거는 확실히 거품이 맞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영향이 지금 크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놀랄 정도. 그 선을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좀 표현이 웃기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K라는 거가 붐이 좀 일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전이 30%다. 그러면 지금 한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온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한 15% 더 쳐주시겠습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50%? 네. 50%? 60%? 한 60%? 60%? 오 진짜? 네. 오 그 정도?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오. 일본에 그 시누쿠보라고 한인타운? 아니 한인타운 아닌데 한인타운 맞아. 코리안 타운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그 K-pop 좋아서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진짜 거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마치 80% 90%처럼 얘기하는 거는 거품이지만 실제 밖에 나가서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준이 뭐 한 30-40%라고 하면 한 60%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는 그거는 실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프로가 예를 들어 유행이 됐다고 했을 때 어느 한 나라에 뭔가가 유행이 됐다고 했을 때 온 국민이 그거를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우리가 시노코버 가서 K-pop 전선 이렇게 많아 해도 근데 온 국민이 거기 온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통 그 K라고 얘기하는 게 컬처잖아요. 무슨 물건은 아니고 컬처가 주는 그 위상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건 느껴진다. 왜 보통 우리가 컬처 말고 경제적인 거는 이런 거잖아. 어디 공항에 갔더니 뭐 현대 자동차가 있고 막 이런 상표가 보이고 삼성 뭐가 보이고 폰이 보이고 이러면 그게 주는 게 있고 문화가 주는 게 있잖아요. 문화가 주는 것도 세다. 많이 느껴진다. 하긴 뭐 유학을 결심한 분들이 삼성 폰 때문에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은근히 요새 쇼츠를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쇼츠는 그러면은 본편 할 때 쇼츠용 기획은 따로 하는지 아니면 찍은 걸 좀 발라내는 쪽인지 뭐 아니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 왜냐면 요새 쇼츠가 되게 중요하잖아. 사실 개인적으로 쇼츠를 좋아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솔직히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채널들은 한 게스트를 가지고 막 엄청 많은 콘텐츠를 뽑아내잖아요. 하루 만나서. 근데 저는 그냥 긴 게 좋거든요. 이 한 편의 완벽한 마무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편은 그러니까 쇼츠가 아닌 거지. 네, 두 편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제 개인 취향이고 근데 지금 트렌드는 사람들이 짧은 걸 좋아하고 계속 유튜브에서도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저도 하게 되는 거긴 한데 따로 기획은 안 하는데 그냥 본편에서 좀 주제가 벗어난 것이나 그런 것들을 좀 빼서 따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본편에서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런 편이에요. 썸네일은 주로 작업? 썸네일도 엄청 제목을 지을 때 의견을 많이 나누긴 해요. 근데 저희는 좀 썸네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자극적으로 해야 많이 보긴 하는데 잘 못해요. 못하겠어 자극적. 이거 아니면 어때? 이러면서 하면 그래 이런 좀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보자 하고 그러다가 저희끼리만 그냥 자극적인 제목으로 농담하고 근데 그걸 쓰지 못하고. 근데 둘 다 너무 성격이 비슷해서 어그로라 그래야 되나? 약간 클릭바이트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제목 이렇게 지으면 100% 조회수 터질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제목을 이렇게 지음으로써 뭔가 내 작품을 망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못해요. 조회수 안 나오더라도 그냥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그걸 욕을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고 썸네일이 50% 이상인 건 확실하고 근데 저희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는데 실행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약간 가치관이 있잖아요. 누구나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가 좀 벗어나는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게스트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게스트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썸네일 이상하게 하면. 그리고 좀 아닌데 어그로 끌면 이 사람이 이제 다시는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고. 하긴 여기는 또 인터뷰잖아. 어쨌든 게스트가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줘서 한 건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처받거나 욕을 먹는다면 그거는 진짜 이 제작자의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을 진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근데 그러지 않는 채널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같은 종류인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출연 안 하려는 분도 있어요. 다른 채널에서 대여서 좀 조심스러운 데도 있고. 근황 올림픽은 아세요 혹시? 네. 알죠. 두 분을 만나뵀더니 또 인터뷰를 하는 쪽에서 또 여러 또 니즈가 있나 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어그로라도 끌려서 다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는 거야. 또. 네, 사람마다 다 채널의 다르구나. 특성이 있는데 그렇지. 근황 올림픽 거기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다시 이슈가 돼서 확 그렇지, 올라가고 그렇지, 싶어하는 그렇지, 거고 그런 분들을 제 채널은 일반인 분들이 그렇지, 많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렇지. 다 화살이 오니까 맞아. 견딜 수 없어. 너무 맞아 견디지.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한 고장에서 자고 나고 해서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땅이 넓은 나라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거꾸로 두 분 같으면 잘 생각해보면 이러지 않아요? 되게 많은 나라 사람을 만나 보니까 거꾸로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시각을 갖게도 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야를 갖게도 되고. 자, 이 프로그램 하기 전과 후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보현 크리에이터는 더 그럴 것 같고. 어때요? 그 채널 운영하기 전하고 후하고 어때요 요새? 들어서 느껴지는, 내가 느끼는 우리나라. 근데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이란 나라를 내가 이만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내가 한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고 뭔가 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했을 때 그 수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더 알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인 시청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약간 이런 미디어에서의 한국인의 모습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다양한데 이걸 왜 관심 있어 하지? 하면서 좀 더 그거에 좀 파고들어서 좀 이 부분은 좀 정말 좋은 거 맞구나. 약간 국뽕 아닌 국뽕도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한국을 좀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더 접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만 약간 집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긴 하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싫다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을 테니 그 일부러 막 우리나라에 대한 막 별로인 마음이 더 많이 든다. 그렇기보다는 나도 몰랐던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심지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두절도 버리고 이 나라가 좋아서 온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보윤 크리에이터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막 그냥 한국에 이 채널 하기 전에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네. 빡빡하고 너무 경쟁 치열하고. 그냥 항상 제가 느끼는 건 간판만 봐도 너무 안 예쁘고 그러니까 길거리가 너무 안 예쁘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외국인은 그게 이쁘다는 사람. 근데 어떤 이제 외국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간판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호.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아름답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었던 거고 다른 사람 눈에는 한국이 그만큼 예뻐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디가 아름답다고 하던가요? 그냥 간판 이런 간판, 막 네온 한국 사인 간판들. 그 한글 자체 막 그런 모양도 예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간판 이쁘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별 감흥 없을 건데 이제 다르니까. 맞아. 근데 저도 해외 나가 보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막 골목도 괜히 예쁘고. 근데 이제 다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타국에 왔을 때 여기 사는 사람 현지인들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고 진짜 확실히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제각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좋다고? 왜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 부분도 있었네? 이렇게 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사소한 부분들도 오히려 저희도 관심을 더 쏟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집중하고. 간판 얘기는 저도 약간 의외이긴 한데. 그렇죠. 공감하는 사람, 한국인 분들 중에는 공감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 아직도 공감할 수 없어. 근데 뭐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딴 데 가서 이쁘다고 하는구나.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느 쪽은 너무 오래된 느낌이고 이쪽은 너무 균일화된 느낌이고 이런 게 좀 우리 있잖아요. 맞아. 역시 너무 생각은 다르니까. 진짜 다 달라요. 아무튼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뭐 이런 부분 괜찮네라는 걸 새롭게 좀 많이 느끼셨다는 거. 네, 반대의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가 좀 더 개선되면 좋겠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그 다음 질문에 하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여기는 너무 좀 이 나라는 이 부분은 너무 하드하다, 개방적이지 않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뭐랄까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열겠어요. 갑자기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인터뷰도 해보고 만나보면서 이런 것만 좀 바꾸면 그래서 좀 더 많이 섞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게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질문에도 넣었지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혼혈 그런 것도 난 되게 의미 있게 봤거든요. 나 그런 질문 뽑는 것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뭐 이렇게 그 만나보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을 뭐 어떤 거 느끼는 게 있나요? 이 정도만 개선해도 충분히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 충분히 한국에 와가지고 일도 좀 하고 섞여 살 수 있겠어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거. 완전 자주 생각하고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한국어 잘하기만 하면 무조건 와 한국어 잘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살면서. 왜냐면 그게 뭐가 이렇게 신기한 거냐 이건. 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진짜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봤을 때 너무 사실 신기하긴 했거든요. 나도 신기해. 그쵸? 근데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여러 명의 얘를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하니까 같은 소리 되게 많이 들으면 네. 불평이 똑같아요 사실. 네. 그리고 뭐 어디서 왔냐 어떻게 오게 됐냐 맨날 그 뻔한 앞질문들 있잖아요. 이 진짜 얘를 알기보다는 맨날 그 뻔하게 듣는 내용들이 너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외국인 친구들이. 왜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대답을 해야 네. 되니까? 심지어 진짜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심지어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외국인들한테는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걸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더라도 매번 똑같은 질문 받고 약간 한국인보다 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더 똑같은 대로 매번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맞아.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는데 와 한국말 잘하신다 뭐 이러고. 그거는 나도 비슷해요. 편의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또 사러 오셨어. 또 사러 오셨죠? 또 맥주? 이거 좀 싫지. 그래서 그러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외국인이 나는 지금 한국에 지금 7년, 8년, 10년을 살고 있는데 난 언제까지는 외국인이어야 될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걸까? 나는? 항상 이방인이어야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얘기. 그래, 우리나라 좀 또 특히 그렇죠. 해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어색해하지 전혀 않죠. 없어.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다문화 그거니까. 근데 저는 이거의 문제점이 뭔지는 개인적으로 얘기 한번 궁금해요. 결론을 내려봤는데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다루질 않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저희 채널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좀 알라고 좀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방송에서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계속 오히려 이거에 반대되는 것들만 계속 만들어내고 맞아. 거기서조차도 패널들이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 너무 이런. 계속해서 선입견을 더 키우고 스스로 좀 버블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시청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게 쉽고 그리고 깊이를 모를 수도 있고 이 개개인 외국인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그 깊이를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친근하게 지내는 외국인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명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약간 소수민족화하는 사고 자체가 우리한테 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나는 하거나 들은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이란 말 그런 그 단어 자체 제가 캐나다가 있을 때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거든요. 사실 foreigner나 뭐 expat 이런 거 안 써요. 왜냐면 모두가 그냥 사람이고 그렇지. 사는 사람이고 거기서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좀 아직 그래도 여러분들 세대 정도 선에서는 그
층이 좀 옅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친구들 있잖아요.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를 우리 한국인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할 반응이나 리액션을 알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같이 만나서 그래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 자, 그 다른 거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진짜 못 쓰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아무리 자연스럽게 한다 해도 조명은 킬 것 같고 편집은 뭐 하는지 막 이런 거 그쪽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잘해. 저도 근데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좀 더 퀄리티 욕심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조명도 사실 잘 몰랐는데 계속 하면서 조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엄청 중요하지. 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외부에서 찍을 때는 거의 조명 안 써요. 예를 들어 식당 이런 데는. 그래서 최대한 근데도 그렇게 잘 나와? 렌즈를 대신 좀 조리개가 엄청 낮은 조이는구나. 예, 그런 거 쓰고 렌즈가 좀 비싼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저기 단렌즈. 그쵸, 단렌즈. 네, 단렌즈. 그리고 최대한 저는 노하우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캠은 2캠 이상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편집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말하는 게 계속 끊기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 2캠을 쓰다 보면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도 더 지루하고 하니까. 녹음은 뭐 그냥 이런 거 써요? 네, 그 마이크. 와이어레스 그거 쓰고 있고. 예, 녹음도 되게. 왜냐면 여러 명이 나올 때가 많아서. 장비가 좀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모아두는 게. 근데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찍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아이패드로 시작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취미였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직장 다니는데 취미에서도 돈이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 생기는 건 다 여기다 투자해야겠다. 왜냐면 난 직장이 있으니까. 이런 주의로 좀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직장일 땐 취미잖아. 네. 지금 취미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갖다가 제작비에다 쓰면은 어떻게 뭘로 저기 밥은 드시는지. 되게 공들인 컨텐츠란 말이에요. 철학도 있고. 근데 되게 막 비즈니스가 되고 뭐 이런 느낌까지 되기도 좀 쉽진 않아. 그러면 항상 이럴 땐 어쨌든 흔히 하는 말로 비즈니스를 같이 엮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주변에 아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커뮤니티도 다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연락을 되게 많이 주세요. 저희 채널에 예를 들어 방송국 쪽에서도 되게 많이 연락을 주고 섭외 관련돼서 연락도 많이 주고 그래서 섭외한다고 여기다 뭘 주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안 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와 MCN처럼 예, 약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영상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영상 찍는 거 좋아하는데 제 채널에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왜냐면 채널에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주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외주 영상 제작으로 저희 채널과 상관없이 제작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도 있고 좀 그러니까 영상 쪽에서 파생된 쪽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채널 외로는 그냥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주 작업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래 앨범 냈거든요. 네, 알아요. 뮤직비디오도 제가 제작하고 어떻게 앨범은 잘 네. 그거 저기 자, 그러면 지금 코너라고 하나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제목에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도 기획 시리즈들을 이렇게 독특한 것도 많이 했는데 새로 뭐 좀 뭐 준비하고 있는 거가 있나요? 제가 요새 좀 욕심이 생기는 거는 약간 좀 더 촬영하기 힘들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거 좋아해서 요새는 좀 다큐멘터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좀 안 드는 쪽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것들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같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다큐멘터리 쪽으로 많이 기획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리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좀 실행 가능한 것들 위주로 좀 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냐? 인터뷰도 지금 식당에서 많이 찍고 있었잖아요. 근데 댓글이 좀 먹게 냅둬라. 뭐 이러면서
제가 악플 먹어요. 네. 나는 화면에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악플 먹는다. 그러니까 PD 뭐 싸가지 없다. 지나 네. 먹고. 지가 말 시켜놓고 지가 다 처먹는다 이런 게 그 막. 좀 막 우리는 그 사람이 먹는 건 다 컷하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댓글에 좀 짜증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래 먹는 거 말고 저희가 집에 스튜디오를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근에 새로 만든 거 컵업스톡 해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로고도 만들어서 새롭게 상품도 이렇게 해가지고 컵도 만들고 그 커피 마실 때 그 컵이랑 그런 것들 만들긴 했는데. 그러면 그걸 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올려도 놓고 오케이.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살아남는다고 하긴 좀 그런데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고 내가 어렵더라도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걸 꿋꿋이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그리고 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게 팟캐스트. 팟캐스트도 했어. 이제 고민 얘기하는. 외국인 고민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도 오랜만에 좀 풋풋하다기보다 그냥 현 시대를 살고 계신 그런데 좀 독특한 컨텐츠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말씀 나눠서 좋았고요. 인터뷰어가 돼보신 건 어떠셨는지? 편하네요. 일단 편하고. 네. 왜냐면 인터뷰 이렇게 할 때는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질문들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뽑아낼지 그런 걸 막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말하는 건 쉽네요. 대답하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혹시나 마지막으로 뭐 어쨌든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안 했던 말이 있다든지 뭐 그건 독자들을 향해서도 있을 수 있고 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채널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있고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인터뷰 하면서 느낀 게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좀 지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좀 더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인 분들한테도 좀 더 그 사람의 내용을 물어봐 주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도 그걸 느낀 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고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다시 이 일이 뭐 활기가 생겼다 해야 되나? 좀 더 좋아진 느낌을 지금 받았거든요. 이걸로써도 또 느낀 게 역시 외국인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뭐든 좀 더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그걸 좀 느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요거 오늘의 요 인터뷰는 저는 저대로 또 기운을 받고 좋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고 좋은 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기운이 나려면 비즈니스도 중요합니다. 네, 비즈니스를 옆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지금 얘기해요, 제가? 네. 네, 여러분 제가 크리에이티브 10에서 아키라는 활동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별이라는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사주시고 됐습니다. 진짜 좋아요.